오늘 이슈 완전 정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양 변호사님, 추 장관 얘기하기 전에 잠깐 오늘 급히 들어온 소식부터 여쭤보겠습니다. 그 정부가 국가시험, 의사 국가시험 예. 지금은 허용할 수 없다.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. 예. 어떤 사실 내용인가요? 예. 이제 정부에서는 약간 뭐 애둘러서 표현을 했다고 예. 해야 될까요?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번 의협과 정부 쪽이 합의문을 작성을 했습니다. 예. 그런데 그 합의문 내용에는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국가고시, 그러니까 의대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예.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. 그 얘기인즉 추가 시험을 치를 수는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것을 사실 이 둘러서 얘기한 거죠. 정부의 이 방침이 나온 게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오전에 홈페이지에다가요.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. 예.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합의는 예.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의정 거. 합의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. 무슨 예. 소리냐 뭐 이런 얘기죠. 예, 그렇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대상 당사자들이요. 그러니까 의대생들이겠죠. 의대생들 자체가 시험을 치겠다고 아직 나서질 않은 거 아닙니까, 지금? 그렇습니다. 사실 어찌 보면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예. 보이고요. 또 뭐 일부 뭐 지금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생들 같은 경우 더 이상 집단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쪽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. 의대생들이 먼저 나서야 될 거고 저는 그 이전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내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. 예. 국민들에게 그들이 했던 어떻게 보면 행동의 정당성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혹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국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어떤 사고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국민 여론이 조금 더 한 번이라도 기회를 더 주자라는 쪽으로 간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. 정부 입장에서는 네. 국가고시라고 하는 것을 두 번씩 이렇게 미뤄가면서 게다가 이게 단순하게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는 것도 아니거든요. 예. 이 모의시험으로서 실기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준비가 필요한 시험입니다. 그 말씀하신 걸 다시 정리해 보면요. 일단 대상자 스스로들이 치겠다고 아직 요청을 한 적도 없습니다. 여기서 국가가 시험 다시 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고요.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 대상자들이 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경우 그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쉽게 들어줘도 되는가? 여기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의문이 있습니다. 그동안 몇 번씩 연기하고 요구 조건 다 들어주고 해서 치라 했을 때 안 친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면 의대생들이 마음 바꿔서 그럼 지금 칠게요. 이러면 네 치세요. 이래도 되는 건지 국가가.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근원적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그렇죠.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, 용서를 비는 일이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예. 자, 아까 처음에 다시 추 장관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. 리포트 보셨고 내용 아시겠지만요. 리포트에서 제기된 의혹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? 그 마지막에 추 장관 아들의 추 장관의 시어머니죠. 예. 시어머니가 좋은데 자대 배치를 해달라. 민원을 했다. 이 내용인데 어떻습니까, 이거는?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뭐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만큼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았고 예. 그 당시에 제보자 대령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녹취를 해서 이 할머니를 상대로 해서 가족들을 상대로 했다고 그랬죠. 40분 동안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교육을 했다. 앉혀놓고라는 표현을 예. 썼거든요. 그래서 그걸 듣기에 따라서는 왜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그 가족만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들리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리포트에서 나왔다시피 이 추 장관 측에서 변호인이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모든 카투자 당시 입대했던 그 가족들이 뭐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것뿐이라는 이게 거고. 좀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.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예. 하고 또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그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예. 계속해서 주장을 예. 고집을 하면서 그러나 이 찰머니가 청탁을 한 걸, 그러니까 이 교육이 있기 전에 청탁을 했던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굽지 않고 양 있습니다. 변호사님, 정례 브리핑 좀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아까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정리 좀 해보면요.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좀 사실인 것과 단순 어떤 아직 증명되지 않은 의혹인 거를 좀 정리해 봐야겠는데요. 말씀하신 대로 90대, 그러니까 추 장관의 시어머니, 예. 90대 할머니가 자대 배치를 위해 민원을 했다는 내용은 약간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제보자의 어떤 진술이 좀 바뀌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제보자의 진술이 처음에는 가족들만 단독으로 만나서 얘기를 교육을 했다. 그러니까 청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많은 그 신병들의 부모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강의처럼 했다라는 것이고요. 그 이전에 90대 할머니가 어떤 방법으로 군부대 실무지를 통해서 청탁을 했다라는 것인지가 삿뜻 그러니까 이게 제보 자체가 약간 신빙성이 받아들이기가 의심스러운 좀 부분이 있고요. 어렵고요.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추정과 관련된 부분이 외압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인데
그러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고 외압이라고 느낄 만한 상황에서 그 가족을 앞에 두고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건 예. 이것도 좀 모순되게 들리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이 90대 할머니의 어떤 청탁은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는 걸로 정리하고요. 아직까지는. 아니, 밝혀지진 않지만, 아직까지는. 예, 예. 아직까지는. 그다음에 중요한 건 병가 연장 절차인데요. 예. 병가 연장 절차에 있어서 부대가 소정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. 보니까.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병가 연가 절차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어떤 규정을 적용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예. 가장 기본적으로 이 지금 추 장관 측 서 씨 군대를 다녀온 서 씨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승인권을 가진 부대장의 승인을 받았고 예. 또 연락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전달을 했고 전달해서 제출한 그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서류가 지금 군부대에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출했다는 건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제가 그게 이제 제출을 했는데 예. 그 제출 전에 소정에 필요한 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일각의 야당에서는 특히 이 원래 부대를 복귀해서 예. 이른바 요양심이라는 걸 받아서 지금 추가적으로 연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규정을 한국군을 그렇죠. 적용을 했냐 예. 아니면 카투사기 때문에 미군 규정을 그대로 예. 써야 되느냐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중요한 논의가 좀 초점이 좀 빠진 것으로 보이는 게요. 예. 저기서 말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강제성을 띈 것이냐가 좀 예. 빠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. 어떤 말씀이냐면 저건 지침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휴가를 내주는 이 부대장에게 재량권이 훨씬 더 강한 건지 저 규정을 어기게 되면 그야말로 부대장이 뭐 일종의 군법을 위반한 것이 예. 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강행 규정인 건지 그렇다면 그 부분도 아직은 약간 아직은 정리가 안 된 겁니다. 약간 어떤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. 예.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지금 보니까 분명한 건 보좌관이 아들 문제로 전화를 했다. 그건 부적절한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. 그거는. 그렇죠. 예. 불법 여부를 떠나서 예. 그게 사실이란다면 부적절할 수는 부적절한 있죠. 건 분명한 것 분명히. 같습니다. 예, 그 부분 그렇습니다. 하나는 입증된 부적절함. 예. 불법을 떠나서 입증된 부적절함은 그거 정도는 입증돼 있고요, 네. 지금. 그다음에 부모가 민원실에 민원을 했다.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늘 기사가 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부분을 듣고 이게 오히려 의혹이 풀려야 되는 내용이 글쎄요. 아닌가. 예, 그러니까 같은 팩트를 가지고 상반되는 해석들을 하고 있는 전혀 것 다른 같은데. 얘기를 예.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원실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국방부의 기록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연락을 취해와서 어떤 식으로 이 연가를 해야 될지 절차를 문의해서 해당 부대에 연결을 시켜줬다는 식의 기록이 예.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민원실에 누가 청탁을 민원실을 통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누가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는 내용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걸 보면 외압이나 청탁을 했다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게 여전히 외압이 그걸로 되려면 내가 법무장관인데 혹은 법무장관님 누가 어디 있는데 이러이러한 걸 해달라고 민원실이 아닌 민원실이 아니어야죠. 아니어야겠죠. 예. 이게 이제 옹호하는 분들의 입장이고 예. 비판하는 쪽에선 당신 누구도 뭐 그런 전화 안 했다 그러지 않았느냐. 이거 자체가 얘기한 거랑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요. 그렇죠.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예,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했기 때문에 이건 민원실에 연락한 것도 개입이다라고 그걸 보는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예. 근데 옹호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그런 걸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느냐. 그렇죠. 정상적인 절차. 이거는 정상적인 절차 부모로서 제가 물어본- 오늘 그걸 옹호하는 분 얘기를 하나 들은 거는 요새 군대 분위기는 옛날 학교 분위기랑 비슷한데 선생님한테 학부모가 아이 이러이러한 데가 좀 아픕니다. 이런 민원 정도 제기한 거다. 예.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깜짝 놀랐던 예. 부분 중에 하나가 군부대 내에 같은 그 병영을 쓰는 그 군인들의 부모님들끼리 단체 대화방을 가지고 예. 있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해서 군부대 장교들에게 연락을 갈 정도로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예전과는 많이 다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각자 대한민국 많은 남성들이 군 복무를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각자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시절의 기준에 비춰봐서 이 사안을 바라보게 되면 해석이 정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. 확실한 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는 예. 건 확실해 보입니다. 시간은 다 됐는데요. 지금까지 어떤 여러 팩트들을 좀 정리해 보면 분명하게 입증된 부적절함은 아까 말씀드린 보좌관이 전화를 했던 거 아들 문제로 그건 분명하게 부적절한 행위 같고요.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군부대가 부적절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. 그렇죠. 공적인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 사적으로 그렇죠. 일을 했다는 게 예. 부적절하다는 거예요.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딱히 분명히 증명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추장관과 단순 관련해서. 의혹 정도인 거죠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